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핵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서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행보에 서방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가들이 러시아를 비판하고 또 경제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등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죠. 하지만 러시아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요, 러시아 전쟁의 원인이 서방에도 역시 있다면서 함께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서방 관계에 얽혀있는 국가들 가운데 누구 한쪽의 편이 아닌 전략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비공식 안보 회의체인 쿼드의 구성국가로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를 두둔하는 등의 의외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도를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인도는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인도의 줄타기 외교에 대해서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초였습니다. 유엔 총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 대부분이 참여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있어서는 큰 압박을 받는 그런 일이었죠. 이때 서방 국가 대부분은 찬성표를, 러시아의 우방 국가인 북한과 벨라루스 그리고 시리아 등이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기권표를 던진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인도, 이라크 이렇게 35개국이 나왔습니다. 사실 칠러 국가인 중국과 이라크의 선택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지만 인도의 선택은 좀 예외였었죠. 뿐만 아니라 인도는 쿼드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 메커니즘 구축 외에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어떤 내용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러시아 감싸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유업체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주문한 러시아산 원유 규모가 4천만 배럴 이상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건 지난해 1년 동안 인도가 수입했던 러시아산 원유 1,600만 배럴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거를 2달 만에 사들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인도의 행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니 비교적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일종의 사재기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 구소련 국가 모임인 유라시아 경제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논의 중이고요. 아예 미 달러화를 배제하고 인도의 루피화 그리고 러시아의 루블화로만 결제하는 새로운 무역 시스템도 구상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인도가 대놓고 러시아 구하기에 나서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화상회담에서 러시아와의 무역 확대는 인도의 이익에 반한다 이렇게 대놓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인도의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돕겠다고 달래기에도 나섰죠. 하지만 현재까지 인도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동안 인도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면서 중국을 견제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주요 우방국인 러시아 제재에도 참여하는 게 참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의외로 대놓고 러시아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렇다면 인도는 왜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까요? 국제사회가 인도의 정치 행보에 관심을 쏟는 이유, 바로 인도가 쿼드의 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쿼드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로 중국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도 태평양판 나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외교장관급에서 국가 정상급으로 격상되면서 중국 견제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군사, 외교, 또 인권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협의체인데요.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쿼드에 인도가 합류하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 인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편승할 것으로 기대했었죠. 그리고 사실 인도와 미국은 이전부터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은 아프간 전쟁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력이 필요했었고 그 대가로 두 국가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또 핵 보유를 묵인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미국과 인도는 경제적, 군사적인 이익 외에도 중국 견제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협력하는 듯 했지만 이번 인도의 아리송한 태도가 미국에는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국방 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우리 협력 관계의 뿌리는 국민과 가족, 친구, 공유 가치 사이에 깊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인도의 마음을 잡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도가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한 것은 최근 일이 아닙니다. 인도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으로 나누어진 냉전 시대에 어떤 편도 들지 않는 이 비동맹주의를 외교 정책으로 선택하면서 제3세계 국가로 남아서 양측 모두에게 원조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적대국이었던 파키스탄이 미국 중심의 국제기구에 동맹국으로 가입하면서 인도는 미국을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죠.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의 계기였던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하자 인도는 당시 소련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늘리며 소련과 관계를 이어갔고요. 91년 소련의 붕괴 당시까지 그 관계는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인도가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를 시작하면서 냉전 당시보다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깊어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과 인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다 하자면 너무 길어지는 얘기라 다음에 다시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중국과 인도는 국경이 맞닿아 있어서 지난 1962년부터 21세기 오늘까지 국경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적대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과거 소련의 군사력은 막강했지만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군사력이 현저히 약화돼서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불안하다고 여겼던 거죠. 때문에 인도는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고 그때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중국 부상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우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손을 아주 놓을 수는 또 없었죠. 소련 시절보다 국방력이 약해졌다고는 해도 러시아는 분명 군사력이 강한 나라고 또 중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서방에서는 러시아, 중국 두 나라를 준동맹 상태로 보고 있으니까요. 또 인도의 적성 국가인 파키스탄도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고 있어서 중국과 파키스탄 또 여기에 러시아까지 연합할 경우 인도에는 큰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러시아를 적으로 두는 건 인도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때문에 인도는 러시아의 파키스탄, 중국 지원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미국과 함께 반중 전선을 형성하면서 쿼드까지 가입했지만 러시아의 관계는 서방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러시아도 이런 인도의 유연한 정책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인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 인도가 핵실험에 나섰을 때도 러시아는 인도를 지지했고 과거 유엔이 카슈미르 영토 분쟁에 개입하려 했을 때 러시아가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문제가 국제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했었죠. 또 미국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군사 개입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도 입장에서는 파키스탄과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미국보다도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략적인 이유로 이 와중에도 러시아 편들기에 나선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요. 러시아가 인도의 최대 군사 장비 그리고 기술 공급국이기 때문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인도가 수입한 무기 가운데 46%가 러시아산이었다고 하죠. 미국은 12%에 그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불거졌던 작년 말에도 인도는 미국의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판 사드인 방공미사일 S-400을 54억 달러, 약 6조 3,600억 원을 지급하며 거래를 확정짓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도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 주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미국은 왜 이런 인도의 행보를 저지하지 못하는 거지? 가장 큰 이유는 인도가 강대국에 근접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국력을 보유한 인도는 작년 기준 군사력 4위, GDP 6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남아시아 맹주 역할을 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약소국들과는 달리 강대국가의 정치, 외교 사이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정치적인 결정이 가능한 거죠. 또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인도를 우방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가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내심이 얼마나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달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중국과 인도의 결정에 분명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노골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한다면 그 대가는 심대하고 장기적일 것이라고 이미 인도에 경고했다고 말하기도 했으니 말이죠. 강대국의 러브콜을 받으며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인도. 하지만 곧 인도도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 대한 각국의 태도에 따라서 향후 협력 관계로 이어갈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이미 나눴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이미 러시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니 이후 러시아와 더욱 깊은 협력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과연 인도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군사적, 경제적, 지정학적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에 놓여 줄타기 외교를 보이고 있는 인도. 그 선택의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